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 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리드미 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라고요? 리드미다 투데이. 우리 이거를 인터네이션을 좀 바꿔야지 좀 지루하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요? 뭐 그건 다음 시간부터. 이거를 저걸 절대 음감을 한번 해볼까요? 리드미다 투데이. 리드미다 투데이입니다. 리드미닷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의 회의실이고요.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치 한 주가 한 10분 만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눈 깜빡? 5분이죠? 한 5분 만에, 그죠? 눈 깜빡. 물 한 잔 떠왔는데 한 주가 간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느낌? 별일 다 있었죠, 그 배우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면은 이제 12월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12월 한 해 마무리들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그죠? 오늘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잘 살아. 아니야, 그래도 좋은 대학이 도움이 되지. 아니야, 꿈이 있으면 탤런트가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막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하다가 자, 결국은 중요한 건 꿈이다, 꿈.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죠? 오늘 에피소드는 그래서 꿈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네, 꿈에 대한. 드림. 이 에피소드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I have a dream. 그죠, 그런 드림. 이게 그 리드미나 페이스북에 가시면 리드미나 어쩌자고 벌써 4학년 이런 데에 올라와 있는 카드 뉴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직업이 꿈이니? 직업이 꿈이니? 이렇게 질문을 던졌네요. 꿈의 경험, 정확하게는 꿈을 이루기 위한 경험. 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첫째, 꿈은 동사로 꿔야 한다는 것. 재밌네요. 동사로 꿔야 한다.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큐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답했다. 의사 그리고 판사. 명사화 되어가는 꿈들. 사실 나의 꿈도 그랬다. 소방관에서 의사, 생명공학자 땡땡땡. 하지만 지금 나의 꿈은 명사가 아니다. 지금 나의 꿈은 크게는 전 세계 사람, 작게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는 나의 지인들을 돕는 것이다. 자신의 꿈을 의사라 말하는 것과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 어떤 사람을 치료하고 싶은지, 어떻게 치료하고 싶은지 그에 따라 나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꿈은 항상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계속 방해하며 좌절하게 만든다. 그리고 세상은 잠깐 가만히 있는 사이 변해 있거나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등으로 계속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꿈을 상황에 맞게 키워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꿈을 키울 수 있을까? 간단하게는 자신의 나무를 그려보는 것이다. 동사적 꿈의 나무, 명사적 가지, 구체적 열매. 이거 상당히 철학적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자신의 나무를 관리하는 능력이 생긴다. 나의 나무에 다양한 가지가 존재한다면 하나가 꺾이더라도 분명 행복의 꿈은 유지될 것이다. 자, 그럼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 이 컨텐츠는 율동님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제작된 카드 컨텐츠입니다. 율동님이 쓰신 거예요. 굉장히 잘 쓰네요. 참 멋지게 쓰셨네요. 근데 항상 이 방송으로 들을 때나 직접 라이브로 들을 때나 목소리가 참 부럽습니다. 제 얘기 하신 겁니까? 예. 제 목소리가 이거 탤런트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이게 탤런트입니까? 제 목소리가 부러우시군요. 그렇게 깔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사실 한때 이 꿈 얘기하니까 네. 아나운서가 꿈이었었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직업이 꿈인 그랬던 거죠. 원래 이 각자 한번 그 꿈의 변천사가 어땠습니까? 저부터 얘기해 보면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 대통령. 예.
한 요즘 순실, 위험한 예, 순실이가 아니, 순실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친구가 그게 없었어. 친구가 없었네. 연설문을 써. 제가 이제라도 비선실세로. 그러니까요. 아, 그런 이제 한 중고등학교 때 가서 과학자. 과학자. 그랬다가 대학교 올라가서는 살짝 가수였었고요. 야. 앨범 내셨어요 이분. 그쵸? 진짜요? 앨범 음반 하나 내셨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왠지 그리고 포크 음악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민중가요 네. 쪽에. 저는 이제 발라드 쪽으로. 네. 아하. 그랬고 이제 그 사이에 잠깐 아나운서도 네. 꿈을 꿨었고요. 뭐 그런 등등을 하다가 이제 사실은 지금은 뭐 꿈이 거의 없죠. 네. 어떠세요, 대표님? 꿈은 칼퇴. 아 그죠. 꿈은 칼퇴. 네, 나의 꿈은 칼퇴. 동산데? 꿈은 명사구나. 꿈은 퇴근. 아니죠. 칼퇴근합니다. 칼퇴근하고 동사. 싶다. 칼퇴잉 뭐 이런 거. 그렇죠. 대표님은 어떠세요? 꿈이 어떻게 변해왔어요? 제 꿈은 사실 중학교 때에서 멈춘 듯 하다가 사실 다시 저는 그러니까 직업의 개념이라면 꿈을 이룬 케이스고요. 이게 비전의 개념이라면 지금 한참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도 꿈을 꾸고 가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초등학교 때는 그 이제 정주영이 제 롤 모델이었어요. 아 정주영. 초등학교 때. 네. 나 정준영이라도 그 정준영이 누구예요? 그 가수. 가수? 가수. 지금 요새 좀 정준이랑 헷갈렸다. 정준영. 정준영. 그러니까 정준영. 네. 정준이랑 지금 헷갈렸어. 깜짝 놀래가지고 정주영 회장, 회장이 네. 꿈이셨으면 역시 꿈이 뭐 대통령이셨던. 아니요. 시련은 있으나. 그러니까. 아니요, 이게 왜 알고 있지? 저는 이게 자꾸 빠졌는데 저기 어디야 그 현대해상 네. 어디죠? 저 충청도에 내려가면 거기 현대해상 연수원이 있어요. 음. 거기 1층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꿈이 뭐였었는지 알아요? 뭐였을까요? 나는 소떼를 통일. 북한으로 보내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와. 그래서 소머리를 하는 그림이 쫙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거 보고서 좀 저는 한참 서 있었어요. 야, 그걸 진짜 이뤄냈구나. 다시 가면 왜 정주영 회장이었었냐면 사실 그때 명확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정주영 회장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나도 사업을 해야지. 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가 이제 커가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나는 음반 쪽에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 음악에 심취를 해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LP 이제 우리는 그렇죠. LP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LP에서 나오는 음악을 카세트 테이프 그렇죠. 더블 데크라는 거 아십니까? 당연하죠. 더블 데크. 녹음이 되는. 네, 우리 집에 더블 데크가 있었다. 아하. 잘 사는. 그래서 그 더블 데크 더블데크 모르세요? 몰라요. 테이프 두 개를 한쪽은 녹음을 시키고 한쪽 플레이 시킬 아, 수 있는. 진짜요? 그렇죠. 예. 동시에 이렇게 잘 눌러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아 그러면 동시 녹음, 그러니까 얘가 플레이되는 거를 얘가 얘가 녹음을 녹음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튜디오 가면 지금도 더블데크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다른 그 컴퓨터, 테이프를, 예. 네, 다른 컴퓨터를 쓰고 있는. LP에서 틀어주는 거를 데크원에서 잡아요. 그래서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내가 친구한테 주면 친구가 이제 그걸 더블 데크로 띡 해서 녹음을 하는. 저작권법 카피하는 위반이죠. 더 놀라운 거 알려줄까요? 우리 때는 라디오에서 DJ가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걸 녹음했어. 기다리고 있다가 딱 눌러야 되는데 맞아. 타임 놓쳐. 정말 열받는 건 뭐냐면 잘 갔어. 근데 DJ가 말해. 멘트를. 이러고 진짜. DJ가 마음이 급하게 막 말했다겠어요. 소개를. 아, 진짜요? 가수 이름과 어, 막 급하게 막 정말 그 멜로디가 나오는데. 진짜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그거에다가 헤드폰 끼고서 음악을 아주 심취를 했었죠.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약간 여기서 향수에 취하자면 그거를 좋아하는 애한테 그 라디오에서 녹음해서 그렇지. 그 노래들을 다 일일이 그 뒤에 그 타입 1, 타입 B에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그렇지 AB 연애 AB. 편지를 앞판 이렇게 뒷판 있었거든. 아 진짜? 연애 편지를 이렇게 딱 줬던. 그렇지.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는 가수 누구 있어요? 뭐 들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근데 이게 세대가 다르잖아요 지금 네. 사실. 그치요. 아니 그러니까 저랑 대표님은 공유가 될 텐데.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듣나? 저는 음악을 좀 일찍 듣긴 했어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는 거의 팝 위주로 들었었거든요. 누구 들으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고 중학교 때 들었던 게 이제 중학교 때는
다 섭렵을 했는데 프로그레시브 음악을 좀 많이 들었었고요. 저는 아하. 장르가 그쪽은 아니었어요. 드림 시어터가 이쪽인가요? 그들은 그 프로그레시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제 메틀, 헤비 메탈이랑 헤비 메탈이랑 프로그레시브 이 두 개를 위주로 해서 이제 일본, 아직 맞아요. 나우드니스 뭐 네, 이 시절 그때 많이 들었죠. 안전지대 네, 안전지대랑 그 다음에 완즈, 완즈 그다음에 뭐 누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여자 윙크라는데 뭐 시지가 막 이런 사람들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그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락을. 저는 뭐 비틀즈 좋아하고 혼자 또 있는 척하는 뭐 거야. 유재하 그건 유재하. 다 좋아했죠. 뭐 우리 약간 그런 가요는 푸른 하늘 뭐 이런 사람. 뭐 푸른 하늘 뭐 네, 끝내주죠. 푸른 하늘. 모르나? 몰라요. 푸른 하늘 저도 뭐 몰라요. 이런 가수들. 얘가 많이 샜네. 그렇죠. 하여간 이제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그 음악 그래서 동네 이제 레코드 가게 사장님이 되고 싶다. 원래 DJ가 되고 싶기도 했었는데 우선 레코드 가게 사장님부터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다. 아버지한테 욕을 뒤지게 먹고. 예. 요새 같으면 그런 데를 하셨겠네요. 만약에 꿈을 이루셨다면 그 레코드판을 트는 그 가게에 술을 조금씩 팔면서 저거 요즘에 많아요. 예, 그런. 올드팝 네, 이런 맞아요. 바들을 요즘에 바 LP 바라 그러죠. 예, LP 바. LP바들 그런 걸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잘만 하시면. 지금도 재미삼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이제는 음악적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수준으로는 됐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해박한 분들이 많아서 임진모 씨. 아, 그 정도 급이 돼야지. 아니 내 주변에 임진모 씨랑 똑같이 생긴 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듣는 분인데 아니, 임진모 그러니까 이게- 씨라 이게 할까? 진짜 딴 얘긴데 이게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웃은 거야 지금.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려고 꿈을 접었죠. 이런 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사람들이랑 나 음악으로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심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내가 편집한 음악을 막 주고 그랬어요. 나름 편집을 또 했다고 그때. 야 더블 데크로 편집하기 쉽지 않아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거기 마도 약간 살짝 띄워줘야 그렇지. 되거든. 그럼요. 중간중간에. 예. 그게 쉽지 않아요. 따닥따닥 붙여서 됐거든. 그렇지. 아마추어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꺾인 다음에 그러면 자동차 쪽을 해보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카레이서가 되고 싶었었는데 그거는 쉽게 포기를 했어요.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경쟁률도 너무 셌고 우선 피지컬이 안 되고 돈도 너무 많이 들었고 포기. 자동차 관련된 일을 뭔가 해보자고 하다가 이제 이거는 사실은 자동차는 또 쉽게 되는 게 내가 사서 타면 될 거 아니야. 좋아하는 차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였어요. 넘어갔어. 고등학교 때는 근데 그렇게 다 꺾이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집 앞에 있는 이제 비디오 가게 아주머니랑 친해지면서 심지어는 무료 알바를 해주면서 근데 그건 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도 이 음악은 계속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 비디오 가게 아주머니를 좋아했던 건 아니죠? 그 아주머니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성도 탈모가 있구나라는 걸 그분을 처음 보고 알았어요. 상당히 충격이네요. 뭐 그냥 얘기를 하지 마시지. 환상으로 남겨놓게 그 약간 아니 중학생들 막 그런 소설 보잖아요. 아니 그런 거 생각하니까 말죽거리 장사의 김부선 그 역할 그 김부선 역할이 아니고 떡볶이집 아줌마 역할했던 김부선 씨를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잘 몰라. 아니야, 무슨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유 현수야 일로 와봐 이런. 그래? 아니 난뭐 건전해서 그런 건 모르고 아무튼. 하여간 그래가지고 꿈이라는 건 이제 저는 직업적인 꿈은 없었어요. 직업적인 꿈은 없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생 들어서 또 막연한 꿈이 아니라 반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건 있었죠. 나는 직장인은 하지 말아야지. 죽었다 깨나 직장인은 하지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웬걸 내가 직장인 중에서도 더럽게 빡세기로 소문난 그거 회사를 가면서 직장인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직업적으로는 꿈을 이루셨다라고 한 건 사업이었죠. 직장인은 아니니까 그죠? 직장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라든지 간에 내 사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었고 사실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사업은 저거였어요. 커피 쪽이었어요. 요식업. 요식업 쪽 사업을 제일 해보고 싶었었는데 하나 접었던 건 뭐였었냐면 내가 코어가 아니면 요식업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프랜차이즈 모델들은 이미 너무 많아졌고 거대 자본이 아니면 어려웠었고 예전에 한번 그 얘기하셨잖아요. KK 치킨.
아 깐부 이 앞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얘기하셨던 건데. 근데 지금도 생각에는 회사에서 돈을 벌면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외식업 쪽은 해보고 다각화가 싶어요. 좀 독특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모로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제가 아는 형님이 요식업 쪽에 계시는데 필요하시면은 저희 아 연결해 그러게요.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은 솔직히 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하긴 굉장히 미식하시죠. 맞아요. 특별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좀 특화되어 있는. 하여간 이제 그 분야가 냉면과 빵이죠. 냉면, 빵, 그쵸. 이 두 개는 뭐 음. 면발만 보고도 어느 집 냉면인지를 알아맞춘. 네. 이런 분들이 있어. 진짜. 하여간 봉피항에서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직업적인 꿈은 이뤘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왜 ING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인적으로 좀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라는 거를 이제 찾아가는 중이죠. 하나하나. 비전도 동사인가요? 네, 비전은 저는 동사예요. 지금까지 갖고 계신 현재 버전은 뭔가요? 그 비전이? 그건 좀 부끄러워서 그런데 가족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사업을 하면서 일하는 시간은 솔직히 옛날보다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뭐 월화수목금금을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밤까지 그래도 집에 퇴근해가지고 최대한 한두 시간이라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을 찾았죠. 가족에 대한 어떤 예. 뭐가 더 있겠지만 그쵸, 예. 어쨌든 가족을 그쵸, 예. 향한 시간, 케어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비전. 그런 것들인 거죠. 그렇군요. 대리님은 어떠세요? 꿈이 어떻게 변천해 왔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없었어요. 그런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되게 다양한 참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여기. 네. 난 그냥 근데 안 싸우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신기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뽀로로. 네 그렇죠. 노는 게 당시에? 제일 좋아. 그냥 그 뽀로로가 저 때 뽀로로가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때는 뭐 보고 살았어요? 만화 영화 그러니까 만화 영화요? 뭐 예를 들면 뭐 다간이라든지 다간? 선가드 선가드? 그랑조 선가드 그랑조는 저도 그리고 뭐 세일러문 빨간 머리엔 뭐 들장미소녀 캔디는 안 봤고요. 베르사유의 장미까지는 제가 손녀보다 팀장님 뭐 봤어요? 쾌걸조로 그세 때 뭐지? 첫 때야 뭐 머털도사. 흑곡도 장군 머털도사 약간 좀 초등학교 고학년이긴 했는데. 흑곡도 장군 머털도사 186개 우리 뭐 도날드 덕 뭐 이런 것도 보고. 게타 로봇 이런 거 안 봤나? 게타 로봇이 뭐예요? 아 그런 거 안 봤어요? 그건 저도 잘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그레이트 봤어요. 마징가. 아 그건 맞죠. 아 그레이트 마징가 봤어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방영될 시점에 못 봤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지나고 나서 네, 짱가. 짱가 그런 거는 애니메이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과거치를 좀 찾아본 게 있죠. 짱가가 딱 대표님 세대예요. 그게 제 세대만 해도 짱가를 사실 직접 보진 못했어요. 뭔진 아는데. 그치 여기가 약간 직접 보진 팀장님이 약간 미래소년 코난 이후 우리가 세대니까 이제 태권브이 세대. 태권브이 세대고 태권브이요. 김청기 감독 작품들 메칸더 V, 태권브이 요 세대거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실사판들 좀 재밌는 게 이제 반달 가면 뭐 바이오맨 뭐 후레쉬맨 요런 게 우리 때는 이제 독수리 형제, 그건 슈퍼 알죠. 슈퍼 달려라 번개호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민키 뭐 이런 거. 나라라 슈퍼보드 이런 거 우리 세대거든. 그거는 저 때까지도 본 것 같아요. 원더키디 그렇지. 원더키디가 딱 우리 세대야. 우리 세대란요. 아니 잠깐만요. 이상하게 또 절로 우리 묻는다. 세대란요. 그래 내 세대야. 잠깐 아니, 저는 그래서 꿈이 저는 그냥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 시절에는 저 때가 약간 김영삼 때 이제 그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 변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3년, 초등학교 3년 이렇게 뭐 국민학교 4년, 초등학교 2년 뭐 이렇게 다녔던 친구들이 쭉 저희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때 제가 지금 2키예요. 중학교 때가 엄청나네. 컸네요. 네, 그래서 주름 잡고 다녔죠, 약간 중학교를. 그래서 꿈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왕이었으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니까 앞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쭈구리로 살았고. 그래요? 그래도 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큰 편이긴 했는데 그때 가니까 이제 한 160대 애들이 갑자기 183, 4가 되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너 그때 나를 이땐 그렇지. 남자들 사이에 그런 네,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약간 제가 비주얼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전 그 에피소드 제가 말했었나요? 하여튼 그때도
저를 굉장히 그 자극시켰던 선생님이 저를 인간 쓰레기라고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때 자극을 받아 내가 너 때문에 대학을 가서 너를 무시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선생님도 좋은 학교 갔어요? 아 그럼요. 아 봤어. 그럼요. 복수에 성공했네. 아 근데 좋은 학교라고 보긴 힘들고 그분은 이제 음대셨으니까. 아 갑자기 나왔다. 큰일 났다. 버클리 아니야? 아니, 음대를 나온 국어 선생님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하긴 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조선대 복싱 선수였어요. 근데 오. 수학 가르쳤어요. 오, 오. 대단하시네. 어쨌든 그 선생님을 이제 버스에서 한번 마주친 게 있는데 당당하게 쌩을 깠죠. 넣었다. 그 선생님 못 알아본 거 아니야? 아, 쟤왜 저래? 막 이러고. 그때 과잠도 입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한 그 몇 년간은 그 선생님한테 복수하는 게 꿈이었고. 예, 아니 뭐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공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복수 뭐 이런 거. 나는 진행자니까 무조건 꿈이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이제 20살 때 그렇게 살고 그리고 군대 그때 이제 제가 꿈꿨던 게 프랑스 유학을 가서 호텔 경영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어서 그쪽을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하려고 봤더니 이제 군대를 가야 된대요. 군대를 안 가면 유학을 못 간대요. 그래서 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제약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빨리 가야 돼. 그래서 20살 군대를 갔어요. 저희 엄마한테 한 달 전에 통보를 했죠. 나 군대 가. 잘했네. 예? 잘했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더니 그 꿈이 사라졌더라고요. 맞아요. 군대에서 갔거든. 군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지금? 네? 군대가. 모르겠어요. 그냥 뇌를 마비시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약간 삐리삐리하니까 그러다 또 상대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해볼까? 할까? 네, 그렇게 하다가 이 모양이 됐어요.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대학교 때 네. 그 얘기를 빼먹었는데 저도 패션 디자이너가 너무 되고 싶었던 그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얘기했다시피. 근데 생각해보니까 결론적으로 프랑스 유학의 꿈을 접었던 게 나도 군대 갔다 온 것 같아. 나는 갔다 오고 나서 근데 남들은 군대 갔다 오면 막 정신 차려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난 갔다 오고 나가지고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 더 열심히 놀아야 되겠다. 역시. 근데 2년의 그 한을 풀어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 군대가 역시 대단한 그럼요. 조직이에요. 그죠? 네. 어휴. 지인터는 꿈이 어떻게 변해왔어요? 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뉘는데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운동선수였어요. 어떤 운동? 육상 쪽 그냥 달리기 잘 되는 거 축구 선수라든지 무조건 뭐 운동에만 되면은 개주였어서 그때는. 지금도 몸은 이봉주야. 얼굴이 이봉주 아니고요? 아니야 얼굴은 훌륭하죠. 얼굴은 우리 알잖아요. 하긴, 다 얼굴은 들으신 분들도 다 알아요. 공개됐으니까 그죠? 이미. 네, 달리기 그때 이제 진짜 잘한다 싶은 게 달리기 이런 거였어가지고 꿈을 다 축구 선수 아니면 육상 선수로 적었었어요. 초등학교 때. 스프린터가 또 되실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중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아예 그냥 뭐 하고 싶어 뭐 할래 하면은 음악인 아니면 작곡가로만 다 말을 했었어요. 음악은 다 누구나 한 번씩 해보고 싶었던 건 것 같은데. 음악에 대한 그런 공통점이 네. 좀 있네요. 저는 참 음악을 취미로만 즐겨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어쨌거나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직업이란 이름으로 꿈을 이제 꿨던 그죠? 근데 지금 아직 대학생이잖아. 지금 얘기를 대학생, 들어보고 대학생. 싶어요. 지금 이제 얘기. 오케이. 대학교 초반까지도 군대 가기 전까지도 음악만 하자였다가 대학을 갔다 와서 살짝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갔다 오면 안 돼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살짝 이제 약간 틀은 게 음악만 하지 말고 이쪽 문화를 좀 해보자 해서 이제 PD 쪽을 생각을 했었다가 그래서 아예 복수 전공도 그쪽으로 돌려놓고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게 지금 꿈이 동사네요.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싶다. 다 동사네. 아까 뛰고 싶다. 뛰고 싶다. 돈 벌고 음악하고 싶다. 싶다. 음악하고 하고 싶다. 싶다. 다 우리 좀 동사네.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요? 나도 회계하고 싶다. 채무하고 싶다. 얘기하라.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뭐 직업 팀장님 뭐였는데요? 자기 얘기해 줘요. 저 얘기했잖아요. 맨 초반에 했나? 초반에 했어요. 이게 깜빡깜빡해 내가. 이렇게 항상 제가 마지막에 깜빡깜빡해. 하니까 헷갈리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요즘엔 제가 좀 먼저 먼저 던지시니까. 해보려고. 그러니까 깜빡깜빡해요 내가. 직업이 꿈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뭐 대통령, 과학자 이거는 정말 전형적으로 그 시대를 반영한 꿈이었어요. 그치. 진짜로. 그쵸. 제가 어릴 때에
민주화의 붐이 불던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민선 대통령이 됐던 그 시대. 문민정부. 문민정부. 그래서 나는 꿈이 대통령이었어. 그랬다가 과학자는 뭐냐? 결국은 또 그 이후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공계 우대에 대한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그런 제 친구가 것들이 있었고. 되게 친한 친구가 하나가 그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 친구도 제가 지방에 있지만 되게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에 이제 그 친구가 비슷한 거지. 자기 생일인가가 무슨 과학의 날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갑자기 어딘지 한 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번호 막 나올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늘이 자기한테 계시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갔어요. 대학교를 가는데 딱 간 거야. 근데 첫 수업 시간에 딱 그러대. 교수님이 여러분 산공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분이 상공이었어요? 이건 내 얘기는 아닌데 내 얘기 같지? 네. 근데 하나 정정하는 게 제가 아까 김영삼 대통령이 된 게 초등학교가 아니고요.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되신 게 아마 93년 그러니까 92년 대선을 해서 그렇죠. 93년에 되셨으니까 제가 초등학교는 아니고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때가 그 김영삼 후보가 노태우 후보를 대상으로 유세하는 그 유세 현장에 제가 우연히 갔던 거예요. 아 진짜?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신민당 총재 시절. 그래서 전부 다 막 김영삼 너무 멋있어서 그때는 하여튼 대통령 꿈을 꿨었는데, 하여튼 이건 딴 얘기고요. 한마디 더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 비밀번호가 지금은 바꾸셨지만 0318이었다는 사실. 18은 뭐예요? 6이죠. 한때. 아니 뭐 3월 18일일 수도 있고. 나 지금 그래서 그날이 무슨 유색날인가 싶어가지고. 우린 뭐 좋아. 나 왜 이렇게 감 떨어지니?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도 한번. 왜 이래? 아니 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직업이 꿈이냐? 꿈이 근데 뭘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 같아요. 저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거를 우리나라에서 꿈이라고 불리는 것도 거의 대부분 비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비전, 자기가 무언가를 그리는 대상, 뭐 이런 건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뭔가를 그리는 대상은 쉽게 떠올릴 만한 게 직업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의 한계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상은 직업이 가장 대중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에 아이들이랑 이제 뭘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엄마들도 항상 같이 들으라고 하는데 요번 프로젝트의 주제가 저거예요. 근데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 처음 똑같았죠. 그때 애들이 꿈 얘기하는 거예요. 꿈? 그러면은 뭐야? 저는 뭐 과학자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앞으로? 이제 이거를 질문을 던졌어요. 이걸 가지고서 풀어와서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풀어와라라고 과제를 던졌어요. 그때 이제 애들이 가져온 문장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도움을 주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라던가 나는 어떤 놈은 되게 구체적으로 적었어. 2층 집에서 살고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고 고급 자동차를 끌며 막 이런 거를 막 적어온 거예요. 한 문제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네. 자동차는 언제부터 끌었을까?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아빠의 표현이겠죠.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이제 그건 거죠. 오케이 이건 바뀔 수 있어. 근데 니네가 지금 내린 정의를 놓고 볼 때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이제 이 주제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옷가네가 필요합니다. 옷가네가 뭐예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요? 그렇죠. 어떤 친구는 바라보는 게 돈이 많아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사실 그거보다는 희생 정신이 더 필요해야 되는 친구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떨어뜨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랑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부모님들도 처음엔 되게 힘들어하는 거지. 직업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죠,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대부분 부모님. 근데 재밌었던 건 뭐가 있었냐면 그 친구 아들 친구 중에 하나가 공부를 되게 안 했네요. 근데 그 친구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살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네요. 이 얘기를 지입을 하는 거야. 물론 할지는 모르겠어 진짜.
깨달았네요 일단. 진짜 할지는 모르겠어. 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부모님들도 이거를 보면서 내 새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려면은 어떤 게 좀 뒷받침돼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의 전환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이거 의미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의 서포트를 정확하게 그렇죠. 지적해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네. 하자라는 거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11월 23일이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날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W 이론을 만들자라고 막 책도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면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면우 교수님 연구실을 갔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거기가 인간공학이라는 연구실이었어요. 인간공학.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꿈이 이렇게 막 장애인들을 위한 이렇게 막 그런 뭐 이런 왜 안 믿어요? 체어도 만들고 지금 뭐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막 그런 되게 멋진 꿈을 가지고 그 연구실을 갔는데 뭐 이거는 뭐 그 연구실 출신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방향이 좀 달랐던 거죠. 교수님이 관심이 있으신 분야와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좀 달랐어요. 그래서 자본이 들어오냐 마냐의 그렇죠. 차이냐. 사실은 또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뭐 더 깊이 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대학원을 1년을 딱 마칠 때쯤에 가을이 이렇게 쭉 저는 가을이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찬바람 딱 부니까 또 왔네.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뭔가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 우주의 기운이 이분 느껴져. 되게 위험한데 대통령이 가을. 얘기하고 뭐 나를 가을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래도 비선실세가 없잖아요. 없어. 연설문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문제네. 근데 그래서 그 자기 앞에 가을쯤에 있는 것도 자기가 써갖고 오더라.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를 가서 대학원을 갈 때까지도 저는 이렇게 진짜 꿈에 대한 뭐 노래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지만 그걸 직업으로 가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난 빨리빨리 해서 교수를 해야지 이렇게만 믿고 몇 년을 달려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어떤 학계에서 내가 더 커리어를 쌓는 게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완전히 모든 게 암흑 속에 빠지는 느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갑자기. 나는 요 한 길밖에 안 보고 있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그때 어느 정도 심했냐면 남들 다 가는 막 채용 설명회 기업 뭐 캠퍼스 리크루팅 이런 데도 하나도 안 갔어요. 어차피 난 교수할 거야 이러고 하나도 안 간 거야. 그러고 나서 이 길이 딱 닫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블랙홀에 빠졌군요. 그래서 그때 실은 이제 예전에 대표님이 이제 제가 사업할 때 한번 연결해 주셔서 경희대에서 이거 비슷한 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제 길을 찾아갔던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처음엔 제가 이제 완전히 당황스럽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서점에 가서 두꺼운 거 수누르다가 이제 직업 가이드라는 걸 딱 빼들고 밤새 보는 거야. 뭐 할지. OX 치면서. 그 진짜 직업 엄청 많잖아요. 뭐 2만 개인가 막 그런 게 한단 있어요?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대백과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거를 안 OX를 읽는 게 좋아. 안 읽는 안 게 읽는 게 좋아. 좋아. 내가 해봤잖아. 근데 OX를 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좋은 거는 다 좋아 보이고 안 좋은 거는 어차피 나한테 다 멀고. 그래서 이 중에 좋아서 좋은 걸로 골라진 것 중에 또 못 고르겠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이걸 직업이라고 널려져 있는 이 2만 개의 직업으로부터 내가 할 일을 찾지 말고 나에서부터 찾아보자. 나로부터 출발을 해보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정답에 가까워지는 그렇죠. 방법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수첩을 들고 그 수첩이 지금도 집에 아마 있을 수첩 텐데 이거 또 나 수첩. 수첩. 그때는 왜냐면 태블릿 PC가 없었거든. 수첩 이분 되게 위험하다. 수첩을 들고 거기다 정말로 어느 정도였냐면 지나가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 무조건 적는 거예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짜장면 짬뽕 하는데 나는 근데 짜장면 더 좋아. 그러면 밥 먹고 돌아서 나오면서 수첩에 적는 거야. 나는 왜 짜장면을 먹었을까? 정말 그 정도로. 되게 피곤하게 사시네요. 또 뭐 어떤 음악을 듣는데 이 난 음악이 좋은데? 좋고 이 음악이 싫었어. 그럼 나는 이거는 왜 좋고 이건 왜 싫었을까? 나에 대한 여행을 계속 떠난 거예요. 그거를 약 한 3개월 정도를 했어요, 사실. 그걸 3개월 정도 하니까 맛집 리스트가 생긴 거 아니야? 맛집 리스트와 좋아하는 노래 리스트가 생겼어요. 근데 잠깐 백 선생이랑 좀 이미지가
그거를 참 놀라운 게요. 그걸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질문들을 거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짜장면을 좋아해 그러면 나는 그 면이 좋아. 그럼 면은 왜 좋아? 그럼 뭐 예를 들면 씹는 식감이 좋아. 그 식감이 왜 좋아? 이렇게 계속 나에 대해서 왜를 달다 보면 이게 되게 피곤할 것 같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되게 고전 방법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삼법이라고. 이게 정말 재밌어요.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짬뽕을 먹으면서 유레카를 외쳤다니 그분이야 이분이. 그래. 네. 그 질문을 한번 계속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남는 정말 엑기스가 나와요.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근데 그때 제가 찾았던 건 하나는 노래였어요. 노래는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이 그냥 근본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냥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네.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그러니까. 노래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그래서 한번 할까요? 아니 그래서 갑자기 노래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제부터는 요 두 개를 가지고 조합하면서 직업을 찾는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런 거를 한번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다시 찾았던 게 사람들 속에서 얘기하고 뭐 때로는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사실 택했던 게 그래서 컨설팅이었었고요. 원래 그 이전에 먼저 시도했던 건 노래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라이브 약간 카페. 보컬 그룹 같은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원래는 여행 스케치라는 그룹을 제가 그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무조건 거기 쓸 줄 알고 깜짝 거기를 무조건 찾아가서 걸레질부터 하면서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군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다 군대에서 이게 뭔가 이제 없어지고 다 이제 군대에서 걸레질을 마대질을 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게 저는 직업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상당히 동의는 해요. 그러시구나. 참 저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나요? 난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강요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꿈이 없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고 꿈은 항상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거에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네가 바라보고 아까 얘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가 바라보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랑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서 그거를 할지 말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탱자하면서 뭐 살고 싶은데 뭐 큰 욕심 없는데 이 사람한테 굳이 열심히 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난 그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그 꿈을 무언가를 정해야 된다면 그냥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하고 싶다.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그냥 지금 행복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물론 제 인생은 행복하진 않지만. 왜 행복 안 해요? 너무 피곤해. 회사 괜히 들어왔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저 얘기를 이렇게 던져보고 싶어. 진짜로 그렇게 막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이 돼서 안 행복해요? 어때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죠. 주어진 게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죠. 뭔가에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할 일이 있다라는데. 네, 그런 게 행복한 거죠. 뭐 피곤하더라도.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팀장님. 저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더 철학적으로 있어.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왜냐면 항상 근본적인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삼파법을 통해서 왜를 계속 질문하신대잖아요. 몸속으로. 저는 세상이 존재하는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건 좀. 너무 안 되고 잘라주세요. 이거 뭐 철학 배틀이네. 그러니까 답답하네. 근데 저는 이쯤에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 자 꿈이 직업으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삶의 가치관, 삶의 어떤 형태로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역량, 뭐 탤런트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가수를 할 거야. 그럼 직업이죠. 근데 삶의 가치관, 나는 그냥 내가 되게 즐거운 일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꿈일 수도 있고, 역량이면 나는 노래를 하는 뭐 노래와 관련된 이런 걸 할 거야. 이러면 또 역량으로 표현돼. 좀 더 위로 올라가서 하고 싶은 게 꿈이랑 비전이랑 같은 얘기인지. 뭐 그렇죠. 그런 질문도. 그거부터 해서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뭐였었냐면 저희는 어쨌든 비전이랑 역량이라는 걸로 출발을 했었던 회사니까. 역량이다.
비전과 역량인 거죠. 그래서 비전과 비전은 역량. 인생의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위해 필요한 한 것이 역량이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렸죠. 저는 그렇게 본다면 음. 저기랑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비전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그 학교를 좀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오지에. 네. 근데 이제 오지의 명문대. 오지의 명문대라기보다는 오지의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을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후원 정도만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가서 그걸 작업하는 건 아니고. 어디 쪽 이쪽을 또 하셔야 되는 건가? 또 오지가 뭐 서초동 이런 건 아니죠? 예? 여기 땅값이 너무 비싸서 보통 학교 짓는데 오지에 학교 짓는데 한 선생님까지 관리하고 애들 밥 먹이고 뭐 이러는 것까지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아니면 초기에? 초기에 드는 비용이 그렇게 하면 유지가 되니까 걔네들은 자급자족이 되는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선생만 붙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도 글로벌리,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한 세계 한 제 옛날 꿈이 이제 세계 한 109개 오지에 왜 109개예요? 예? 왜 109개? 그냥 오지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이런 통계에 통계 109개로 나왔어요? 그 빈민 국가가 109개 정도가 야, 빈민 그렇게 국가다. 많나? 뭐 요렇게 있었어서 가지고 그때 그냥 109개에 대한 이제 숫자가 생겼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워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후원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뭐 저도 현장에 나가고 싶기도 하고요. 훌륭한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어쨌든 그럼 조대리님의 꿈이에요? 그거를 뭐 꿈이라고 강조한다면 꿈이고 그냥 지금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사실 뭐 어떻게 제가 보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기엔 조대리님의 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그냥 행복하게 네, 지금 그냥 지금 행복하게 보수적으로 내 거 지키면서 내 거 뺏기지 않고. 난 절대적인 그런 게 있어요. 난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난 피해 안 줘요. 그러니까 왜? 근데 나랑 삶의 방식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요즘엔 조금 저도 바뀌게 되는데 그냥 서로 피해주지 말고 살자가 난 되게 강하거든. 그러니까 야 나도 너한테 피해 주지 않을 거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말라. 난 네 돌잔치 안 그러니까 너도 내 돌잔치 오지 마. 근데 저거는 있어.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남이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건 못 참겠어. 아니 나는 엄한데 도와주는 거 정말 싫어요. 엄한데. 엄한데. 엄한데가 뭔데 예를 들어서? 최순실 같은 애들한테 그건 갖다 너무 극단적이잖아. 기업을 기른 너무 극단적이잖아. 에이, 어쨌든 그리고 막 그 솔직히 말하면 영재 교육에 후원한다든가 그건 조금 좀 그래. 우리나라는 영재교육도 사실은 너무 상업화가 돼가지고 이게 왜 영재교육이지 하는 거예요. 우선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영재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후원한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걔는 이미 부자인 애들한테 뭘 더 후원을 해서 애들을 키우고 그게 우리나라의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어른들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사고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SBS에서 하는 그 영재 발굴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 맞아요. 그 애들 중에 난 도와주고 싶으면 딱 하나 있어요. 그 나중가 어디에서 맨날 달리기 하던 애 있어요. 엄마가 외국 분이신데 나이 드신 분이랑 살다가 그 엄마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약간 혼혈인데 계속 뛰더라고요. 논바닥을. 그러다가 이제 뭐 전남 체중인가 뭐 거기 가서 이제 후원을 받아. 걔는 좀 후원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애들이 에피소드가 되게 좀 찡한 아이들이 꽤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 정도 그 열의가 있고 그렇죠. 그 방송을 많이 보시는구나. 저는 즐겨보지는 않은데 신기하게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이제 돌리다가 그게 주말 아침 뭐 이땐가 뭐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편에서 보는 이제 재방송으로 봤던 거 같아요. 네, 저도 재방송으로 대부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짝 돌아가서 제가 이제 아까 이게 뭐 꿈이라는 게 직업이냐 삶의 가치관이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 사실 이제 여기서도 이 에피소드 쓰신 분도 비슷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어떻게 살고 싶어라는 게 꿈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또 어떠세요? 그 실제로 일상에서 부딪히는 거는 굉장히 결국은 또 직업적인 고민으로 가지 않나요? 비결이 되죠.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배워온 게 그거예요. 배워온 게 그거라
그러니까 배운 직업 저거는 있는 거죠. 나이대에 따라서 직업이라는 거에 연관이 디펜던스가 굉장히 높기는 하겠지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지만 꼭 직업이랑 연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사회보장이 좀 잘 돼 있다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놓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업이 아니라 돈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돈이랑.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슬퍼지는 거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다니까 일단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뭐랄까요 학창 시절을 지난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막상 이제 한참 막 꿈에 대한 아까 대표님도 그 아드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꿈에 대한 것들을 내가 모두가 다 직업으로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데서 오는 또 이 압박감이라든지 그죠 소외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분이 하신 말 중에 좀 그 꿈이라는 걸 좀 구체화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나무를 그리고 가지를 치고 명사로 가지를 치고 열매라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는 거죠. 동사를 했다가 명사로 가서 그러니까 결론은 동사로 했다가 직업으로 기결되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의 출발점이 다른 거죠. 나는 농구 선수가 될 거야 해서가 아니고 난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농구를 하는 무언가가 되고 싶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열심히 하고 목표를 구체화해서 그러다가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저거였던 것 같아요.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가 꿈이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돈은 없지만 열심히 해서 내가 스스로 뭐 내 능력을 노력을 통해서 성공하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닐까요? 이 사람이 이분 얘기했었던 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비슷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 에피소드가 얘기하는 거는 꿈을 그러면 직업으로 표현하면 무조건 안 되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과연 직업으로 표현이 되든 뭘로 표현이 되든 그거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회사에서는 비전과 미션, 뭐 전략 이런 걸 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사실 일반 직장인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세요, 사실은. 그죠?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실은. 그 회사 비전이 뭔지도 모를 네.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의 아니, 또 세대당에서 다 할 거예요. 근데 잊어먹잖아, 조금 있으면.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도 이게 옛날에 어려웠었는데 어디선가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비전은 약간 되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 같은 거고 미션은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스트래티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도 이제 여기 에피소드에 나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비전이 내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미션에 예를 들면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뭐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심지어 뭐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거의 전략으로 나는 뭐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어떤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느냐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여담을 해주신 한 게 드리자면 그 비전, 미션, 스트레치 이게 그 전쟁 전략론에서 나온 건 아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타겟, 그러니까 비전 타겟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미션이 생기는 거, 임무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 스트레치를 짜는 거죠. 사실 전략이라는 자체가 전쟁곡에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비전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거고 이제 그 타겟을 처치하기 위해서 미션들이 나오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꿈도 뭐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그죠. 내 타겟이에요. 폭파시켜야 돼.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뭐 흐름, 순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갖지만 한편으로는 막 살아서 그러니까 내가 뭐 막 살라니까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역량을 되게 믿는 편이라 보면 역량이 좀 되는 사람들은 막 산다고 생각하지만 막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막 산다고 생각하는데 딱 보면 막 사는 게 아니야. 그렇지, 생각도 그렇지. 있고
그 생각에 대한 걸 구체화시키거든 계속 뭔가. 막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게 꿈이라면 정말 힘든 꿈이에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해요, 사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타고나는 것과 노력과 이 여러 가지 조합들이 사실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매우. 근데 저같이 그런 꿈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공부하세요. 다시 그렇구나. 결국은 좋은 대학이 답이라는 결론으로. 아니, 아직 안 정한 거죠? 정하지도 않고 뭐 했으면 뭐 선택지가 따로 없잖아요.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 그래 그 꿈 꿔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좋은 대학이라니까 갑자기 딴 얘긴데 그 요즘에 엄마들이 아이가 네. 유치원 때는 너무 애가 막 천재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요. 우리 애는 천재 같아 이러면서.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아인슈타인까지는 아니고 서울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서울 우유를 먹여. 근데 중학교 때가 되면은 건국 우유를 먹이고. 아니 연세 우유를 먹여 일단. 고등학교쯤 되면 건국 우유를 먹이고. 그러다 이제 대학교를 못 가고 재수할 때쯤 되면은 삼육 우유를 먹이고. 아니 저기 있는 지방대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지방 우유를. 요거 좀 뜻밖이었어. 아니 이런 게 자려고 할 때 생각난다니까. 그래서 삼수를 하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대학도 가지 말라고 무지방 우유.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 그러면서. 무지방 우유. 그거 괜찮네. 네. 하여튼 뭐 쓸데없는 아재 개그로. 자, 뭐 하여튼 오늘 에피소드 한번 마무리해 보죠. 뭐 이제 뭐 직업으로 표현되는 꿈, 직업으로부터 출발하는 시선 이것에 대해서 에피소드 써주신 리더께서 굉장히 좋은 또 새로운 그 신선한 시각을 저희한테 던져주셨던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 동안 긴장을 하고 계셨겠죠. 오늘은 한 줄 평을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제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의 출발은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나를 많이 쳐다보고 나를 향한 여행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진턴 지루하대잖아요 지금. 불만 있었어. 콜라병 가지고 막. 내 꿈이 어떤 줄 알아? 콜라 캔으로 막 방해하고. 그럼 우리 진턴님 어떠세요? 한 줄 평. 질문이잖아요. 저 제목이 아직도 직업이 꿈이니. 네. 사지선다형이잖아. 오지선다형. 네, 아니요, 뭐 이렇게. 취준생들한테 직업이 꿈입니다. 또 우리 인턴이의 마음을. 네가 뭘 알아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너는 다 됐잖아 그래도. 아니 중반 이후로 멘트가 없더니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보기에. 얘들 봐라. 이게 저거죠. 그 면접 볼 때 마지막으로 한 방 임팩트 주고 하는 거잖아. 이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 여태까지.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보통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11월쯤 시작한 드라마에서 연예대상 나오고. 우리 대리님 어떠세요? 이도저도 아니면 공부하세요. 자 우리 대표님 어떠십니까? 꿈이 없어도 좋은데 꿈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하든가 노력도 없으면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 되게 슬프다. 되게 제가 공부하세요 했는데 공부도 못할 거면 기대도 하지 말라고. 더 아니지. 노력도 안 하면서 기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부할 노력도 없으면 기대도 하지 말라. 오늘 한 줄 평이 저부터 시작했잖아요. 갈수록 되게 슬퍼지고 있어. 여기서 슬픔을 확. 순서 잘 잡았네. 굉장히 슬프게 끝났네. 자, 아무튼 저희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 방송까지 뭐 좋은 대학이냐 또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까지 다 해봤고요. 결국 뭐 어떻게 사느냐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일 텐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마 각자에게 주어진 또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또 운명과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많이 또 살펴볼 수 있는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신선한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